안녕하세요. 에스나 아카데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비 교육 말고 마케팅 교육으로 찾아뵀는데요. 제가 그래도 외부 강의 요청을 받아서 외부 강의 요청 받은 부분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 이 영상은 외부 강연 가기 전에 제가 사전 연습이에요. 사전 연습 겸 이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함으로써 시간적 분배나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영상이기도 하며 자료를 준비했으니 이 부분을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련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영상이 무료가 아니에요. 저는 유상 영상이고 그럼으로써 저도 책임감을 갖고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제 있었던 실제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어낸 그런 결과물을 통한 영상이다 보니 강의 주제다 보니 잘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SNS 마케팅을 통한 매출 노하우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배선구 대표입니다. 네. 현재 S9 모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총 8명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제가 S9 워킹 매니저 고객 예약 관리 시스템 및 제작을 해왔고요. 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I 후드가루 클리닝 장비를 개발하여서 이 부분 또한 제가 국내 많은 카샵들에게 납품을 하였고요. 이 부분도 특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9몰 이건 뭐냐면 수입차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차에 대한 중고 부품과 신부품을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차 진단 솔루션 운영 지금 이제 유튜브로 찾아뵙고 있는 S9 아카데미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 S9 모터스의 사이트를 보면은 짜잔 총 4개 분류의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카본 클리닝, 그 다음에 고장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차량 시스템, 케미컬 관이죠. 그 다음에 수입차 국산 고장 진단 솔루션, 진단 부분 우리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코딩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슈 매핑, 그 다음에 모듈 리페어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S9 모터스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현재 지금 이벤트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들 이제 카본 클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DPF 클리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디젤 인젝터고 여기는 이제 GDI 이제 직분사 타입의 우리 그 흡기 밸브 클리닝 하는 부분 있죠. 이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 기존에 이 GDI 클리닝이 제가 최초는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 현대 기아 차를 클리닝한 건 제가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사실 없던 시스템을 도입한 것보다는 BMW 자체에서 있던 이제 시스템을 제가 현대기아에 최대한 빨리 도입을 했고요. 기존에 장비를 수입해서 써왔을 때 이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막힘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성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 안전도 확보하고 불편한 걸 개선한 무한 사이클이죠. 제 장비를 통해서 중국에서 카피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특허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도 해외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 그다음에 이제 인젝터 분사 테스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솔루션 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펙트 세정. 어, 기존의 엔진 오일을 빼내고 세정 오일을 넣어서 믹서에서 이물질을 갈아낸 다음에 잔류 제거를 완벽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션 오일도 깨끗하게 교환하는 것들, 기본 케미컬들에 대한 부분 솔루션이 있고, 차량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장비 욕심이 많는 부분이 나올 건데요. 이런 저의 이제 독특한 이제 저만의 솔루션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들, 지금은 더 늘었죠. 네, 이렇게 장비 있다는 것도 있고, 이슈 매핑 제가
이슈 매핑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금은 거의 드물지만 한 유로 4, 5 이때는 디젤차를 매핑을 하고 안 탄, 매핑을 하는 게 당연했고 매핑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디젤차 쪽에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실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매핑을 모르면 정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차가 매연이 나온대요. 또는 이 차가 출력이 뭐 안 나온대요.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실제 매핑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매핑으로 인한 어떠한 고장을 개선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핑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핑을 공부했고 이 매핑에 따른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사업 분야를 4개를 갖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SNS를 통한 거니까 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탁송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필수 사항을 적어내면 이제 저희한테 이메일이 오고 그러면 제가 그 DB에 맞춰서 이제 배정을 하죠. 상담 문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예약 문의가 와요. 네, 이런 식으로 예약 문의가 오는 솔루션의 사이트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N 워킹 매니저. 제가 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긴 할 건데, SN 워킹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예약제였거든요. 자동차 정비의 특성상 자동차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하나를 써야 되고, 저희가 건평 60평인 기준으로 리프트가 4개인데, 갑자기 10대가 들어온다? 갑자기 20대가 들어온다? 이런 거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줄 서서 뭐를 한다? 안 돼요. 왜냐면 한 차에 집중을 해서 그 차에서 최대한 메인터넌스, 즉 필요한 부분들을 A부터 Z가 있다고 치면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려면 그 차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차가 막 들어오다 보면 실제 작업하는 정비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차 관리 단련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마트에서 그냥 우리가 장보고 물건 결제하는 거 수준으로 줄 서는 건 되지만 저희는 제가 제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사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고치는 의사. 대중의 자동차 정비를 뭐 마켓으로 보는 시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병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고객이 와야 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점검 시간을 2시간 잡았으면 그 2시간은 그 차에 대한 몰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몰두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약을 예전에 이 시스템이 없기 전에는 노쇼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노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원들이 실수해도 내가 이 직원 실수하게 된 것도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어떠한 걸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이 많아졌어요. 지금 이 풀레는 42개의 카샵들이 사용하고 있고 작업 건수는 지금 이렇게 고객 수는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이게 만든 지 꽤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제가 만든 영상 하나하나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이 워킹 매니저를 통해서 노쇼 방지와 고객 예약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샵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건 무상으로 가능한데 유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고객이 카톡이 갑니다. 카톡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약을 딱 잡았으면 고객한테 카톡이 가요. 그럼 띵동 울리면 고객이 내가 예약을 이때 잡았구나라는 알림 메시지 가고 그다음에 하루 전날 당일날 예약 까먹지 말라고 카톡이 갑니다. 그리고 해피콜 카톡도 가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은 이 고객이 얼마나 방문했던 고객인지 혹시나 예약을 하고 노쇼는 없는지. 왜냐면 저희는 노쇼를 반복적으로 하는 고객들한테 예약을 안 잡아줘요. 왜냐면은 또 노쇼할 텐데 왜 예약을 잡아주겠습니까? 노쇼한 고객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핸드폰에 안드로이드로 동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관리나 이런 예약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가게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무료로 써보셔도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카데미아.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저의 비즈니스인데요. 이 아카데미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BMW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 이제 신입사원, 이제 엔진오일을 교환을 전문으로 하지만 진단하기 어려운 이 직원들, 아직 이제 3년 미만, 2년 미만 경력의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이 고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가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자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면 상담을 잠깐 뭐 이거 가격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몇 년식입니까? 2015년식 3시리즈예요. 그러면 F30이구나. 그러면은 디젤이에요, 가솔린이에요? 디젤이래요. 그러면은 320D에 325에 330에 335예요. 그러면 320D래요. 그러면 12년식부터 약간 15년식이라니까 애매하지만 이제 이쪽 사이에서 엔진 오일이 몇 리터 들어가고 엔진 오일이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조임 토크가 어떤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션은 어떤 미션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일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교환해야 되는지랑,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런 식으로 오일을 5리터짜리 들어갔을 때 얼마짜리가 있는지, 8만 원부터 17만 원짜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있고, 뭐 클리닝 문의를 했으면은 지금 뭐 N47이 뭐고 B47이 뭔지 모르겠지만 B47이라고 하면은 클리닝이라고 치면은 뭐 크게 클리닝한 B47이라고 하면 여기 있죠. 네, F바디, G바디, B47이라고 하면은 뭐 35만 원에 3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 가격표들 다 온라인화 했어요. 소모품이다. 그럼 뭐 에바 클리닝, 뭐 변속기 오일 또 중복되는 거겠지만 브레이크액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킹을 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파워트레인 쪽에 어떠한 뭐 증상에 따른 것들, 뭐 시동이 안 걸린대요. 뭐 아니면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증상들을 미리 본다든지, 또는 뭐 고장 코드 G3200, 이 고장 코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고장 코드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고장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 점검비는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다음에 틈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뭐 진단기를 어떻게 쓰는지 교육도 자체적으로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체 내 이제 제가 만든 교육 사이트예요. 그다음에 뭘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중고 부품 BMW나 뭐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올려놨어요. 이제 총 부품을 몇 개나 올려놓으면 한 3만 개를 많이 올렸네요. 와, 오늘 40개 올렸네. 이게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공업사 대표님들께서 연락이 와서 위탁 판매 요청을 해요. 그런 물건들도 좀 있어요. 이게 뭐냐, 위탁 판매 요청이 뭐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들 중에 이제 보험건으로 수리를 했을 때 이게 다시 조금만 수정을 하거나 뭐 부품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내가 봐도 조금만 흠집인데 중고로 쓸 수 있는 부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처리는 뭐냐? 정상적으로 다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한 거다. 그냥 고철로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을 다시 이제 모아서 이제 얘를 그냥 모아놓으면 쓰레기인데요. 고철이고 잘 이쁘게 정리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놓으면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업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네. 참 저도 설명하면서 하는 게 많네요. 네. 일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했고, 자,
자, SNS 마케팅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되게 열심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도 제가 이제 처음 정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2009년도 이쯤에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카센터를 내가 혼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저도 지금은 직원 8명인데 그전에는 혼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 되게 굴욕이 있습니다. 나는 뭐 저를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개봉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투베이 리프트가 2개밖에 없었고,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이 양 좀 불려주시고, 아니 이 양 좀 운영하라고 주실 거면 좀 좋은데, 좀 얼마나 넓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좋은데 진짜 낮았어요. 차를 이렇게 띄우면요, 이 의자를 앉아서 오일을 갈거나 하체 부품을 교환했었어야 됐었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저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 교환하는 것도 버거웠고요. 어떠한 이제 하체 작업을 크게 뭐 멤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내리는 거 상상도 하기 힘들었어요. 내리려면 진짜 그날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야 너 배치기 해봤냐? 배치기 해봤냐? 뭔데요? 했는데 이게 요즘은 이제 미션 자키를 통해서 이제 미션을 이렇게 내리지만, 저는 이제 배치기란 거 뭐냐면, 미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누워가지고 안아서 잡고 올릴 때 배로 훗 치면서 끼는 거예요. 이걸 배치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닥에서. 왜냐면 뭐 리프트 떠서 뭐 리프트 자키가 어떻게 들어가요. 만약에 미션을 내리려고 하면 아주 일이 컸죠. 진짜 그때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5년도 고등학교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나는 이 정비가 내 길이라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때는 운영하셨을 때는 내가 갔었어요. 그때 소나타 2 미션을 내리는데, 야 잠깐 하면서, 잠깐 너무 무거워서 나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때 이거 실수했나 막 이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좀 지리적이나 업장 내 극한 조건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앞길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길에 제가 한 번은 가게에 그냥 출근하면 일이 없으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차 몇 대 지나가는지 세봤어요. 그러더니만은 평균 10대. 그 앞에 차가 막 수십 대를 지나갈 가게에 내가 여기 카센터가 있구나 알 텐데, 많이 지나봐 10대고, 뭐 좀 진짜 오늘 웬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 그럼 뭐 20대? 뭔 일이야 봤더니만요, 버스 때문에 이제 마을버스가 다녀가지고 그 앞에가 조금 이제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췄을 때 좀 한두 대 서 있는 거,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옛날에 제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싸이월드는 아니구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고 나서의 내 더러워진 손을 보며, 오늘 열심히 일했다 이런 거 한 것처럼 전단지도 많이 뿌려봤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너무, 그때 전단지 뿌렸을 때 너무 화가 났던 건, 제가 전단지 차마다 꽂았는데 그걸 따라서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다 폐지를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거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게끔 넉넉하 뭐 적당히 사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많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뭐 근데 뭐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되게 애틋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면 주위에 차를 갖고 오시는 고객층 중에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면, 젊은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나 저 또래 친구들 정비하러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딱 제네시스 쿠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차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근데 나는 그때 차도 없었고, 정비복에 손에 기름 묻히면서 그냥 그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몰라도 되게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싶고 되게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게 아마 2014년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다행히 고맙게도 이제 그런 영상 마켓을 잘하는 이제 친한 형님을 뵀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게 디젤차였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디젤차로 승부를 볼 때 내가 기술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테크니션도 아니었고 했을 때 과연 뭐가 있을까? 할 줄 아는 건 그래도 오일 교환할 줄 알고 인젝터 재생을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2008년도, 2009년도쯤에 초반에 제가 재생 리빌트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왜냐 리프트도 높이 못 뜨는데 뭐 미션 내리고 하체 작업 이런 거 안 되니까 엔진을 열심히 잘 갔는데 남들보다 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필. 그 다음에 인젝터하고 이제 고압 펌프를 만들 줄 아니까. 근데 그때 당시 고품 살 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을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장비만 딱 사면 되는 줄 알고 장비만 대출 받아 샀더니 고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인젝터가 왜 고장 나는지를 알았어. 그러면 고장 나기 전에 이걸 미리 관리하면 고장 나기 전에 그 인젝터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교환하는 견적보다는 저렴하게 관리를 해드리자라는 포인트 잡았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영상을 남겨서 나는 다른 이 S9 모터스에 대한 차별화를 두자. 그래서 그것만 집중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타이밍이 좋았죠. 지리적으로 저는 하체 작업이나 미션 작업이나 큰 작업, 엔진을 내리는 작업을 애시당초에 하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는 엔진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인젝터하고 그다음에 많이들 그때 당시에는 불모지였죠. 제가 흡기 클리닝, 흡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가 봐도 개고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지금은 대중적이지만 제가 흡기 클리닝 한다고 했을 때 사기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뭐냐? 자동차 수리가 아닌 관리,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자는 컨셉으로 그 다음에 디젤차. 왜냐? 엔진 오일하고 흡기 인젝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디젤차에 집중해야 되는 기본 포인트. 네. 왜냐면은 흡기 클리닝 할 때 대부분의 차들은 차 안 뜨고 그냥 위에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기껏해야 뭐 디엔진만 해도 뭐 바퀴만 떠서 좀 벨트만 살짝 이완시켜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으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의 이제 터닝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부분 중에 이거를 이제 이 포인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 온라인 고객들이 유입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유입이 됩니다. 처음에 우연치 않는 홍보 자료나 광고 자료 또는 이제 야 여기 가면 잘하더라 이런 영상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가 있어?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디젤차야. 디젤차는 여기서 관리 받아야 돼. 그럼 디젤차 관리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든지 야 디젤차 관리는 S9 모터스가 잘한대. S9 모터스를 검색을 하다든지 그 검색을 해봐요. 근데 이 검색한다고 거기 추천한다고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검색한 통해서 이제 그 글을 찾아봐요. 이제 S9 모터스를 검색을 했을 때 자 S9 모터스라는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러면 사이트나 아니면 위치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주로 하지 리뷰도 보고 그 다음에 S9 모터스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검증. 내 차랑 똑같은 차도 하는구나. 예를 들면 내 차가 BMW예요. BMW 정비하네. 그러면 내 차도 맡길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지. 그냥 소개받고 가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검색을 한번 해봐요. 왜냐? 적어도 위치가 어디고 주소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뷰가 뭔가 안 좋다. 여기는 뭐 컴플레인이 많다. 이런 게 있으면 잠깐만. 그럼 다른 데를 차선을 찾겠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를 받고 싶은데 요즘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가면 될까라고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예약 시스템이 이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고객이 오기 때문에 이거대로 순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지인 소개 홍보자를 어떻게 꾸몄냐? 이게 2014년도 6월 23일이에요. 디지털의 진실이라는 이 영상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정비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분들도 되게 호황했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저는 모르지만 저를 많이 아시는 대표님들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카센터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 영업을 했다 하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냐면 그걸 아냐면 저는 뭐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마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네 영상으로 내가 영업을 많이 하고 다녔어. 고맙다. 너 때문에 장비 많이 팔았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돈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고마움의 표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디젤차의 진실 영상을 통해서 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냐, 디젤차 흡기 클리닝, 디젤차 관리하는 방법. 근데 S9 모터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검색 자체의 검색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검색어가 했을 때 상위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제가 아마 상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디젤차 관리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가 상위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잘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디젤차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흡기 클리닝 너무 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미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에 여기에 보다시피 유료, 그다음에 지금 지식인, 뭐 제가 이제 비빌 공간도 없습니다. 너무 대중적이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면은요, 제가 이 디지털 진실의 2편이 2014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클리닝은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 이 영상에 지금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장사꾼이니 정빈이합니다. 돈 벌려는 장사꾼, 적어도 정빈이라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5년 전이에요. 음, 봐봐요. 지금은 이제 와, 욕도 먹었어. 그죠. 자, 이렇게 욕까지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네, 디젤차의 흡기 클리닝이라는 건 당연하게 됐죠. 왜냐면 또 BMW 게이트에서 이제 BMW 자체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EGR이지만 거기에 흡기에 있는 카본을 제거를 같이 해주죠. 네, 뭐든지 선두주자는 욕 먹습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제가 어 이런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그만큼 욕을 먹은 만큼 진짜 제가 그때 인기가 많았고 입고 대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 지난 일을 복귀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도 그냥 순수했습니다. 그냥 이 클리닝이라는 게 좋은데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별 5개 그 돌침 되듯이 별이 5개 정말 좋아. 아니면 뭐 정말 이게 몸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느낌이 진정성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럴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모든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좋다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있어요. 못 믿겠지만은 저도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서 보면은 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이렇구나 분석을 하는 거죠. 정비도 똑같아요. 예. 제가 지금은 트러블 슈트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 나름 많은 이제 사례와 왜냐면 아카데미 할 정도로 수입차에 대한 다룸에 있어서 좀 각별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잡고 나니까 이게 이 파형이 이래서 나왔구나. 이게 잘못된 데이터구나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자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장소는 부평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표님들께서는 과연 SNS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스마트폰 누구나 다 쓰죠. 뭐 지금도 011 핸드폰 쓰면서 뭐 문자 보내고 카톡 이거 없잖아요. 근데 과도기 때 어땠어요? 011 같이 쓰고 야 나 카톡 안 되니까 문자로 해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당연히 쓰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SNS를 검색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얼마만큼 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부평인데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순댓국이 땡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전화해요 지인한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돌아다녀요? 순댓국집?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순댓국집 찾아서 가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게가 진짜 오늘 문을 열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아니죠. 네이버에 순댓국 부평의 순댓국집이라 검색을 하겠죠. 네. 근데 대표님들이 이런 습관적인 SNS에 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러면 제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SNS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데 SNS를 어떻게 해서 SNS 통해서 정비업체 어떻게 운영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동 미션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수동 차를 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면허가 그래서 1종 보통, 2종 보통 있잖아요. 근데 수동 면허도 없는데 수동 운전을 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바뀌었어요. 지금의 제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 제가 지금 SNS 하는 것도 다 PC보다는 스마트폰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PC도 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모른다 하시면 안 돼요. 제 주위에 많은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약간 이제 지금 범하신다고 해서 태블릿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안경 쓰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고 SNS 하지 못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내 정비소는 그러면 SNS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면 뭐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아니면 저의 주특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업체의 주특기가 뭐예요? 뭘 잘하세요? 나는 뭐가 특별해요? 예를 들면 적어도 배가 아프면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질 않잖아요. 내과를 가잖아요.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잖아요. 눈이 아픈데 제가 내과를 갑니까? 그러면 대표님의 업체는 그냥 카센터인데 잘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내 SNS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검색하면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